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가 0.5도, 구미가 영하 1.7도, 안동 영하 4도, 포항 영하 0.9도 등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6도, 구미 5도, 안동 3도, 포항 6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져 밤에 경북 서부에 눈이 시작돼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경북 서부와 북부에 다소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방침에 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언급하자 지역에선 불안과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평택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쪽으로 이동했을 적에 그 협력업체들도 따라가기 때문에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올해 도정의 핵심 사안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내세우고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민간 기업이나 또 전문가 또 도가 참여하는 그 합동회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핵심 쟁점은 4가지. 수도권 유통 기업에 금지된 재정 지원 허용, 경제 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 공장 총량제 적용 폐지, 자연 보전 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 규제 완화, 수도권 내 도시 첨단 산업 단지, 기업 도시 지정 확대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팀은 첫 회의를 열고 규제 완화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피해 규모와 기간, 범위에 따라 분석하고 중앙 정부와 맞설 수 있는 논리 만들기에 착수했습니다. 지역 범위에 있어서도 파급 영향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달 말 초안을 작성해 3월 중간 보고 5월 최종 대응 방안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도 짤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5개 시도지사 협의에서도 지역의 경제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 추진에 대한 대응책을 공동 모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단말기 유통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예전보다 휴대전화 구입 부담이 커졌다는 볼멘 목소리가 많은데요. 여기에다 통신비 부담도 해마다 커지면서 이 알뜰폰을 찾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우체국 알뜰폰 접수 창구. 최근 들어 알뜰폰에 가입하거나 문의하는 고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우체국 알뜰폰에 새로 가입한 사람은 지난 7월까지는 매달 1,000명 안팎이었지만 10월에는 1,500명을 넘겼습니다. 기본료가 일단 일반적인 사업자보다 30% 저렴하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시고 어르신들 가계 재정 부담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알뜰폰 가입자 증가율은 8%를 넘었지만 이통 3사는 오히려 0.1% 줄었습니다. 정부는 알뜰폰 가입자가 늘면서 우체국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알뜰폰 업체를 기존 6곳에서 4곳을 더 추가하고 요금제 종류도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습니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통신비를 많게는 절반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신 통신사가 제공하는 포인트 할인 혜택이나 일부 부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됐지만 조금씩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3개 통신사 중에 한 군데망만 하고 제휴를 해서 사용을 했었고 최근에 또 다른 통신사 이제 망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여부에 따라서 포인트를 적립해서 요금을 할인해 주는. 업계에서는 지난 2012년 처음 100만 명을 넘긴 알뜰폰 가입자가 올해 말에는 650만 명에 달하고 알뜰폰 시장 점유율도 최초로 10%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와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단체가 설립됩니다. 열린 사회를 위한 대구 경북 정보공개센터는 오늘 대구시 동구 검사동 사무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 정보공개센터는 정보 공개를 통한 행정과 권력 감시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자치단체와 출자, 추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청구와 분석은 물론 지역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현황 실태 조사와 연구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창단 50주년을 맞은 대구시립교향악단이 올해 다양한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클래식 저변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상임 지휘자 줄리안 코바체프가 이끌고 있는 대구시립교향악단. 지난해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는 성숙하고 노련한 무대를 선보이는 원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차이코프스키 탄생 175주년, 말러 탄생 155주년, 칼 오르프 탄생 120주년을 기념해 그들의 대표곡을 연주하는 음악회를 준비해 클래식 애호가들의 귀를 만족시켜줄 계획입니다. 말러 곡이나 브루크너, 크로스트라우스 곡들 후기 낭만 쪽으로도 많은 연주를 해야 저희들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클래식 매니아님들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10번의 정기 연주회 외에도 청소년 및 대학생 협주곡의 밤, 시민회관 광장에서 펼쳐지는 광장 콘서트, 광복 70주년 기념음악회 등 다양한 기획 연주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클래식 저변을 넓히기 위해 단원들이 직접 대구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시민 행복 콘서트와 1,000원으로 클래식을 감상할 수 있는 1,000원의 행복 콘서트를 확대해서 엽니다. 누구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누구나도 친근하게 클래식 음악을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다채롭게 준비합니다. 5월 3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 히로시마시에서 연주회를 열고 대구시향의 성숙한 기량을 일본 관객들에게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8개 구군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합동으로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106개 품목 2,400여 건의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9개 품목 13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부추 3건, 들깻잎 2건, 상추 2건, 쌈배추와 취나물, 쑥갓, 근대, 고추, 동초가 각각 1건이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은 살균제인 프로시미돈과 살충제인 다이아지논 등이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한 달 동안 전국 도매시장 반입을 금지하고 생산지 관할 행정기관에 결과를 통보해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어젯밤 9시 37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텍 화학관 1층 나노재료 화학연구실 안에 있는 시료 보관용 소형 냉장고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연구실에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냉장고와 연구 기자재만 불에 탄 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군부대에 포금탄을 던져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5살 권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이 비상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이고 권 씨의 행위가 군인 공무원의 잘못된 행위나 처분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1시 40분쯤 군부대 반응을 알아보겠다며 경북 경산시의 군부대 위병소 지붕 위에 길이 5cm가량의 포금탄에 불을 붙여 던졌는데 부대 측이 5분 대기조를 출동시키고 경계를 강화하는 등 소동을 빚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부부싸움 끝에 남편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54살 박모 여인에게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7일 포항시 남구 자기 집에서 남편 60살 윤 모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평소 남편 윤 씨의 폭력에 시달려온 박 씨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온 것으로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배심원들은 한 명이 징역 11년을, 2명은 징역 10년, 3명은 징역 7년을,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징역 5년을 양형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비 조기 지급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하도급업체 대표 44살 A씨와 또 다른 하도급업체 전 대표 56살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201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경주시 양봉면 방패장 건설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공사비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시공업체 현장 소장에게 3천만 원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현장 책임자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돈을 제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구미시 형곡일동 건진카고 10만 원, 신세계타운 부녀회일동 10만 원, 동호아파트 주민일동 3만 원, 허중군시 10만 원, 구미시 형곡일동 금호맨션 주민일동 10만 원, 늘푸른 아파트 주민일동 10만 원, 팔자 궁전빌라트 주민일동 10만 원, 구미신용협동조합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